7번 머니 시리즈 아들에게 빌려준 3억 원 노후에 터치되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구독자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김정호의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은 평온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누군가의 관심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텔레비전은 하루 종일 켜져 있었지만 그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뉴스든 드라마든 무슨 소리가 흘러나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가 있어야 집이 비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정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힘들다는 말은 삼켰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그걸로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큰 욕심 없이 조용히 늙어가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을 깨고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들 김민수였습니다. 노크는 없었습니다. 허락도 없었습니다. 마치 여전히 이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너무도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김정호는 그 모습에서 묘한 불편함을 느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 김민수는 인사도 짧게 하고 곧장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부러 들리게, 일부러 길게 쉬는 한숨이었습니다. 김정호는 그 한숨만으로도 무슨 말이 나올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끝이에요. 아들 김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절박하다기보다는 이미 결론이 난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그는 거래처가 끊겼다. 은행이 대출을 막았다. 직원 월급이 밀렸다는 이야기를 쉼없이 늘어놓았습니다. 말은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구체적인 숫자는 없었습니다. 얼마가 부족한지, 언제까지 필요한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었습니다. 대신 이런 말만 반복됐습니다. 이번만 넘기면 돼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아버지 아니면 아무도 없어요. 김정호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묻고 싶은 질문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지, 왜 하필 3억인지, 정말 그 정도 상황이 맞는지.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의심하는 순간 자신이 실패한 부모가 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들 김민수는 자연스럽게 한 걸음 더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집은 아직 아버지 명의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아버지는 괜찮죠.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깔려있는 전제였습니다. 김정호의 집과 명예, 그리고 남은 인생이 이미 계산표에 올라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정호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어났습니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통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평생의 땀과 시간이 숫자로 정리된 종이었습니다. 김정호는 그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와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빌려주는 거다.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아들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그 웃음은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예상한 대로라는 듯한 계획이 맞아떨어졌다는 사람의 표정처럼 보였습니다. 김정호는 그날이 도움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끝을 향해 짜인 시나리오의 첫 장면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돈을 건넨 뒤 첫 달은 아들 김민수의 연락이 잦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왔고 문자도 자주 왔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 달만 넘기면 숨통 트여요.
김정우는 그 말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내 박순자도 그래도 애가 힘들다잖아요 라며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연락은 눈에 띄게 줄었고 전화는 짧아졌습니다. 김정우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겨우 받았고 받더라도 지금 바빠요라는 말로 금세 끊었습니다. 예전처럼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았고 앞으로의 계획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김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집 등기 서류 어디 있어요? 김정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되묻자 아들 김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대비 좀 해두려고요. 사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말은 준비처럼 들렸지만 김정우의 귀에는 이상하게도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에는 며느리 이은정까지 나섰습니다. 아버님, 명의만 잠깐 바꿔두면 세금도 줄어요. 요즘 다 그렇게 해요. 말은 친절했지만 눈빛은 조급했습니다. 김정우는 그때 처음으로 확실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돈 이야기를 넘어 집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며칠 뒤였습니다. 김정우 앞으로 은행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주택담보사전심사 안내. 그는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신청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김민수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알아본 거예요. 괜히 호들갑 떨지 마세요. 아버지, 원래 다 그렇게 해요. 그 순간 김정우는 똑똑히 느꼈습니다. 이건 도움이 아니라 강탈이라는 것을요. 돈을 건네준 뒤부터 아들은 부드럽게 집의 경계를 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문을 열고 세금이라는 말로 의심을 지웠습니다. 김정우는 그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이 더 이상 쉼터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건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재산의 열쇠일지도 모른다고요. 이상한 말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 꺼낸 사람은 며느리 이은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기억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김정우가 등기 서류와 담보 이야기에 불편함을 드러낸 직후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들 김민수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전에 돈 준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때 그냥 준다고 하셨잖아요. 김정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빌려준 돈이 준 돈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빌려준 거다. 돌려받기로 했다. 그러자 아들 김민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좀 이상해요. 이러다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지금 반박하면 당신은 더 이상 정상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더 잔인한 건 아들 김민수가 말을 슬쩍 바꿔 주변에 흘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점이었습니다. 전화 통화 중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꾸 딴소리를 해. 돈 준 걸 또 달라 해. 마치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듯 증거를 쌓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김정우는 그날부터 대화할 때마다 녹음을 켰습니다. 자신이 미쳐가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내 박순자는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그 질문이 가장 아팠습니다. 평생 가족을 지킨 사람이 이제 가족에게 의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치매몰이는 병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것을요. 기억을 흔들면 재산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어느 날 김정우는
가족 단톡방에 초대됐습니다. 평소 말이 거의 오가지 않던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메시지가 쉼없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아들 김민수였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돈 이야기에 집착하세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감정 기복이 심해요. 곧이어 며느리 이은정이 덧붙였습니다. 어제도 같은 말을 3번이나 하셨어요. 걱정돼요. 김정우는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이미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반박하려고 글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한마디 반박할수록 더 증상으로 기록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김정우가 조심스럽게 썼습니다. 나는 정상이다. 빌려준 돈을 달라 한 것뿐이다. 그러자 곧바로 답이 달렸습니다. 아버지, 괜히 흥분하지 마세요. 우린 아버지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김정우는 알았습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여론전이라는 것을요. 그의 말은 돈에 집착하는 노인의 흥분이 되었고 아들 김민수의 말은 객관적인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침묵하면 억울하고 말하면 미친 사람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날 밤 김정우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컸지만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가족에게서 고립되는 감각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제거 작업이라는 것을요. 정상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면 집 명의도 돈도 말할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가장 무서운 공격은 바깥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우에게 진짜 공포를 안긴 건 집안에서 시작된 균열이었습니다. 아내 박순자는 처음에는 분명 남편 편이었습니다. 민수가 너무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며 김정우를 위로했습니다. 김정우는 그 말의 의지에 겨우 버텼습니다. 아내만은 끝까지 자신의 편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단톡방에서 치매라는 단어가 반복되기 시작한 이후 박순자의 말투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조심스러워졌고 망설임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순자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혹시 정말 기억이 헷갈리는 건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김정우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외부에서 들어온 말보다 이 한 문장이 훨씬 더 아팠습니다. 마지막 보루가 흔들리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우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던 순간 이건 빌려주는 거다라고 말했던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아들 김민수가 아무 망설임 없이 당연하죠라고 답하던 얼굴까지. 그 기억이 의심받는 순간 김정우는 자기 자신까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거를 꺼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을 하나씩 보여줬고 아들 김민수가 등기 서류를 물었던 메시지를 보여줬으며 녹음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이상해요. 그냥 준 거잖아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박순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김정우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아내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그 미안함이 너무 늦게 왔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김정우는 혼자 부엌에 앉아 종이에 날짜와 사건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기록으로 싸워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인생에서 착한 사람이 변하는 순간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가장 무섭습니다. 김정우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에게는 잠깐 볼 일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설명하는 순간 다시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찾은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녹음 파일, 계좌 내역, 메시지 캡처, 은행 우편물까지 모두 챙겨갔습니다. 서류 가방이 묵직했습니다. 그 무게는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지난 시간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오래 바라봤습니다. 김정우는 그 침묵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가족끼리 좋게 풀어라라는 말을 듣게 될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들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치매몰이 정황이 명확합니다. 전형적인 재산 편취 상황입니다. 그 말에 김정우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말해준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특히 주택담보사전심사 우편물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의 이전을 유도하고 담보까지 알아본 흔적이 있습니다. 이건 선을 넘은 겁니다. 김정우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3억은 시작이었고 목표는 집과 명의였으며 수단은 치매몰이와 여론전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 상환 요구, 담보 시도 중단 경고, 필요하면 접근 금지나 사문서 위조 가능성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정우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예전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아들 김민수는 가족이라는 단어로 김정우의 입을 막았지만 법은 단어가 아니라 증거를 받습니다. 그날 밤 김정우는 아내 박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간다. 아내는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에서 판이 뒤집히는 순간은 피해자가 증거를 주는 순간입니다. 내용 증명과 상환 요구서가 전달되자 아들 김민수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욕설에 가까운 말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나 범죄자 만들 거예요? 그리고 늘 그렇듯 마지막에는 치매를 꺼냈습니다. 치매 검사부터 받아요. 그래야 말이 되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정우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 김민수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를 차곡차곡 올렸습니다. 계좌 내역, 담보 우편물, 메시지 캡처, 녹음 파일 목록까지. 며느리 이은정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서류 더미를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들 김민수는 처음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그냥 알아본 거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러나 김정우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그냥 준 거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변명은 힘을 잃었습니다. 김정우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여기까지다. 그 말은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상대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아들 김민수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해? 가족끼리. 하지만 김정우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막힌 순간은 가해자가 끝까지 울며 피해자인 척하는 순간입니다. 김정우는 전화를 끈 듯 관계도 끊어냈습니다. 결국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집 담보 시도는 중단됐고 명예 이전도 무산됐습니다. 아들 김민수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도 김정우를 내보냈습니다. 김정우는 가족을 잃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습니다. 더 이상 미친 사람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민수가 아버지한테 당했다더라.
아버지가 돈에 눈이 멀었다더라. 가해자는 늘 먼저 피해자 역할을 선점합니다. 하지만 김정우는 이제 그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키는 건 이미지가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요. 아내 박순자는 늦게나마 남편 곁에 섰습니다. 당신이 맞았어. 그 짧은 말이 김정우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김정우는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산책을 했고 밥을 먹었고 잠을 잤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연락을 기다리는 습관도 사라졌습니다. 기다림이 사라지자 하루가 다시 자기 것이 됐습니다. 김정우는 오래된 수첩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적어둔 문장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끝까지 책임. 그는 그 옆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까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무너져도 인간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정우는 마음속에 마지막 한 줄을 남겼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재산을 노리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주인공 김정우의 인생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주면 어떤 자식은 그걸 사랑이 아니라 권리로 착각합니다. 라는 교훈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는 김정우의 가장 마음 아픈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실법 머니 시리즈 아들에게 빌려준 3억 노후에 터치됐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구독자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